오늘은 6장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역방향 바이어스에서의 전류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고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적인 PN 접합 다이오드의 곡선과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우리 최초의 PN 접합 다이오드의 전압 전류 관계식을 유도할 때 공핍증에서 재결합 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시했었죠. 그 재결합 전류가 실제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역바이어스에서의 캐리어의 이동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우리 공핍증을 살펴보겠습니다. 공핍증에는 모바일 캐리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핍증은 캐리어들을 빨아들이는 흡입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죠. 마치 과장돼서 얘기하면 블랙홀과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캐리어들을 계속 흡입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N형 반도체의 소수 캐리어 양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양공이 이 공핍증의 경계면에서 자신들의 확산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양공들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확산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핍증에는 양공이 없고 여기는 양공이 작지만 있죠. 농도가 이쪽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산해 갑니다. 그러다가 경계면에 도달하면 공핍증에 걸려있는 강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건너편으로 드리프트해 갑니다. 그래서 양공이 P형 반도체로 건너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마치 양공이 적은 구역에서 많은 구역으로 확산해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양공이 확산과 드리프트를 통해서 P형 반도체로 건너오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공핍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공핍층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공은 이렇게 건너가고 전자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확산과 드리프트를 거쳐서 N형 반도체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 자신의 확산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전자들, 양공들은 확산 해가고 공핍층에 걸려있는 강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드리프트해서 각각 반대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역포화 전류라고 했습니다. 이 소수 캐리어들이 만드는 바로 전류가 이 역포화 전류라고 했는데 이것은 매우 작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소수 캐리어들이 고작 해야 10의 3승, 뭐 4승 이 정도 수준이죠. 다수 캐리어는 10에 뭐 16승, 17승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은 전류가 일정하게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 역포화 전류는 이 역바이어스 전압에 거의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고 하였고 우리 그것을 앞에서 충분히 고찰하였습니다. 그런데 역바이어스에서는 다른 한 가지 전류 성분이 더 있습니다. 이 왼쪽은 우리가 지금 고찰한 역포화 전류고요. 그 다음에 이 공핍증 내에서 캐리어가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열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EHP라 그랬죠. 일렉트론 호울 페어. 그리고 이 밴드갭 내에 트랩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전자가 트랩을 이용해서 생성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전도대로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공과 전자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걸려 있죠. 역방향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자는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양공은 왼쪽으로 갑니다. 캐리어가 분리가 되죠. 이렇게 전자가 N형 반도체 쪽으로 가고 양공이 P형 반도체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생성전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성전류는 진성 캐리어 농도에 비례합니다. 일렉트론 호울 페어가 대략 10의 10승이죠. 300K에서.
우리 아까 여기 소수 캐리어는 많아야 10의 3승, 4승 정도라 그랬는데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생성 전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생성 전류가 어느 정도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샤클리 제기랍 이론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런데 트랩 준위가 밴드갭 중앙에 위치하고 그 얘기는 n 프라임, q 프라임이 ni가 된다는 얘기였죠.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공핍층 내에는 캐리어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np, np 이것들을 다 0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0으로 놓고요. n 프라임, p 프라임을 곱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 앞에서 학습했죠. 진성 캐리어 농도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재결합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이것도 앞에서 논의를 했었죠. 이 얘기는 물리적인 의미가 바로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재결합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얘기는 캐리어가 공핍층 내에서 생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간단히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 프라임, p 프라임 이것은 그냥 진성 캐리어 농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ni가 여기 ni 제곱과 약분돼서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 분모를 nt, cn, cp로 나눠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이게 뭡니까? 앞에서 배웠죠? 이게 타우 p입니다. 이게 타우 n이고 바로 소수 캐리어 수명이 되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분모를 우리 평균 수명으로 다시 표현을 하겠습니다. 2분의 타우 p 플러스 타우 n을 그냥 타우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타우가 되겠죠? 분의 마이너스 ni. 그래서 이것을 다시 쓰면 마이너스 g. 그래서 캐리어가 생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성이 되고 있습니까? 즉, 요 ni에 비례해서 즉 10의 10승계만큼 생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온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 생성 전류 밀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공핍층의 폭 0에서 w에서 g dx 요 생성률을 dx로 이렇게 곱해주고서 적분을 하면 되겠죠. 이게 다 합한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g는 2타우분의 ni 넣고요. 이거 적분하면 이거 다 상수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죠. 그냥 w가 되겠죠. 그래서 2타분의 qniw 이것이 공핍층 내에서 생성 전류가 되겠습니다. 즉 생성 전류를 보면 우리 JG로 표현합니다. 이게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JG인데 자 ni에 비례하죠. w에 비례합니다. 공핍층의 폭이 클수록 전류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ni가 증가하니까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성 전류는 이 역바이어스 전압에 의존하게 됩니다. 즉 역바이어스 전압이 이 절대값이 커질수록 지금 점점 커질수록 이 생성 전류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역방향 바이어스에서 전류라는 것은 우리 역포화 전류 밀도와 생성 전류의 합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생성 전류는 역포화 전류에 비해 매우 큰 값을 가지며 역바이어스 전압이 크기에 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죠. 그래서 실제 곡선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전압이 상당히 커지면 이제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해서 갑자기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곡선이 포화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성 전류가 만드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PN 접합 다이오드의 모양은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포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PN 접합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생성 전류는 역포화 전류에 비해서 어느 정도 클까요?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0K에서 Pn저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죠. 역방향이 5V가 인가되었다. 이러한 조건일 때 각각 JS와 JG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JS는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대략 5.6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암페어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내부 전위 장벽 이렇게 구했죠. 0.736V. 그 다음에 공핍층의 폭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했죠. VBI 플러스 VR이죠. 그래서 공핍층의 폭은 약 2.7 마이크로미터, 즉 2.7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 그래서 자, 생성 전류 밀도 2타우분의 QNIW 여기다 대입합니다. 요거 지워야 되겠네요. 잘못 썼네요. 예.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러면 3.2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암페어. 자, 요 두 개 비교해 보십시오. 이 비율을 보면 약 1000배 이상이 생성 전류가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성 전류는 역포화 전류 밀도에 비해서 1000배 이상, 때로는 10의 3승보다 더 커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생성 전류가 우리 Pn저법 다이오드 역포화 역바이어스에서의 주된 그 역방향 전류가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재결합 전류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건 열평형 상태고요. 이건 순방향 전압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 열평형 상태에서는 페르미 준위가 이렇게 일치하죠. 그리고 캐리어의 이동이 없다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이 내부 전위 장벽이 존재하는데 전자가 이렇게 확산해 가려고 하죠. 그런데 일렉트릭 필드, 내부 일렉트릭 필드,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걸려 있죠. 그래서 전자가 받는 힘은 이렇게 되죠. 이 받는 힘과 이쪽으로 확산하려고 하는 확산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캐리어에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그 부분을 이해 못했다면 여기서 또 다시 이해를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대 위에는 상태 밀도, 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방이라 그랬죠. 호텔 방과 같은 겁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상태 밀도 함수 곱하기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의 곱이 이런 모양을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N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전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양공은 소수 캐리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P형 반도체에서는 반대가 되겠죠? 전자가 적고 양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열평형 상태에서는 요 최고점이 보면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일 데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순방향 상태가 되면 여기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고 여기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올라가죠. 그래서 밴드의 힘이 적어지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전자 농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컨덕션 밴드 위에 있는 전자 농도는 이거는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밴드가 이렇게 낮아졌죠. 그래서 이제는 이만큼 전자가 더 여기에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갭만큼 전자가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방향에서는 전자가 이렇게 가고 양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우리가 에너지 상태 밀도와 페르미 디렉 분포 함수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공핍층에서 일렉트론과 양공이 재결합을 하는데요. 그 재결합이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재결합률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 비평형 상태이므로 NP의 곱은 NI 제곱의 월등히 크죠.
우리 이거 앞에서 충분히 고찰했죠. 그래서 이걸 무시하겠습니다. 그리고 N 프라임, P 프라임도 진성 캐리어 농도에 비슷하죠. 그래서 N에 비해서 이게 월등히 낮죠. 이거 다 무시합니다. 그러면 타우의 N 플러스 P가 됩니다. 분모는. 자, 그런데 NP의 곱은 비평형 상태에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NI 제곱에 EFN-EFP 이렇게 됩니다. EFN-EFP가 바로 요게 QVA가 되는 거죠. 이거 앞에서 다 학습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결합이 일어나는 최대 지점은 어딜 것 같습니까? 이 공비층 내에서. 자, NP가 크고 N 플러스 P가 작을수록 이 재결합이 값이 커지겠죠? 합이 작고 곱이 큰 그런 경우는 어떨 때가 되겠습니까? N과 P가 같을 때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확률이라 그래야 되나요? 순열이라고 해야 되나? 어디서 배웠었죠? 합이 최소가 되고 곱이 최대가 되는 두 수가 있을 때 그 두 수는 같을 때가 되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한번 해보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N과 P가 같을 때가 재결합이 최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N과 P가 같은 지점이 어디냐? 그러면 공간전화 영역의 중간 지점이 되는 겁니다. 즉 EFN-EFI가 EFI-EFP와 같은 지점, 요 지점에서 N의 농도, 전자의 농도, P의 농도가 딱 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2분의 QVA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요 QVA의 딱 절반이 되는 거죠. 바로 요 지점이 재결합이 최고로 일어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EFN-EFI인데 요게 2분의 QVA가 된다는 겁니다. 요게 2분의 QVA. 그래서 전자 농도는 다시 쓰면 NI의 익스포넨셜 EKT가 되는 겁니다. 양공도 똑같겠죠? NI의 익스포넨셜 EKT QVA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Rmax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NP의 곱은 이렇게 되겠죠? EKT가 나왔으니까. 플러스는 이렇게 되겠죠? ENI 타우가 되겠죠? 익스포넨셜 EKT분의 QVA. 이거 이렇게 약분되죠? 그래서 다시 쓰면 Rmax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전류 밀도를 구해보면 Q 앞으로 뽑고요. 0부터 W까지 Rmax. 그럼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앞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J 소문자 R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결합 전류, 공핍층 내에서 재결합 전류는 뭐에 비례합니까? 비슷하죠? NI에 비례하고 W에 비례합니다. 우리 앞에서 구한 생성 전류하고 비슷하죠? NI가 많아질수록 온도가 올라갈수록 재결합 전류 증가하고요. W가 클수록 재결합 전류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순방향 전압을 인가하면 재결합 전류가 이 공핍층의 폭이 줄어들죠. 재결합 전류가 줄어든다는 것을 여기서 벌써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총 전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공핍층 내에서 재결합 전류와 확산 전류. 재결합 전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확산 전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앞에서 배웠죠. 역포화 전류 밀도에다가 익스포넨셜 KT분의 QVA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 마이너스 1 붙은 거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왜? VA가 워낙 크니까 이 값이 워낙 커집니다. 1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그 1은 다 여기서 무시한 겁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재결합 전류가 이 역포화 전류 밀도보다 월등히 크죠. NI와 W를 표현하죠. 이 NI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여기는 다 소수 캐리어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값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함수 각각을 로그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함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자, 여기다 로그를 취해보면 로그 JR이 되겠죠? 요게 JR입니다. 요게 J 디퓨전이고 로그 JR이 되고 로그 함수는 취하면 이 곱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로그를 취하면 로그 익스포넨셜 이거니까 이거 그냥 이게 되는 거죠. 익스포넨셜 로그 취하면 그냥 이 값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디퓨전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자, 이거를 큐브 KT분의 요 VA QVA라 그러죠. 이거를 우리 X라 놓으면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죠. 여기는 기울기가 절반이 되죠. 2분의 1 X가 되니까. 그래서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Y절편은 JR이 큽니다. 그죠? 이게 월등히 크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JR이 로그를 취한 JR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 직선, 기울기가 이게 더 큽니다. 디퓨전 커런트의 이 KT분의 QVA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비록 JS가 작지만 기울기가 이렇게 더 큽니다. 그리고 리컨비네이션 커런트 곡선은 초기 값은 더 크지만 기울기가 절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T분의 QVA 즉 순방향 전압이 0일 때는 JR이 훨씬 더 컸지만 전압이 점차 증가하면 이제 역전이 됩니다. 이건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요 지점에서 역전이 됩니다. 자, 리컨비네이션 커런트는 줄어들고 디퓨전 커런트는 증가하죠. 그래서 순방향 전압이 충분히 인가되면 우리가 리컨비네이션 커런트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W가 작아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총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겁니다. 그래서 공피증에서 재결합 전류는 순방향 바이어스가 충분히 인가된 경우에는 점점 더 이 재결합 전류와 확산 전류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양공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죠. 드리프트 전류 전압에 의해서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재결합 순방향 전압이 작은 경우에는 이 양공이 전자와 여기서 재결합해 갑니다. 그러면 양공의 농도가 줄어들겠죠. 여기서 양공이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서 순방향 전압이 인가되면 이제 이게 감소되겠죠. 양공이 충분히 이제 건너갑니다. 여기 건너오면 최대 지점 요 최대 값을 갖고 그 다음에 확산해 가겠죠. 확산해 갈 때는 전자들과 재결합하면서 점차 소멸돼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공이 소멸돼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이 그림으로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거 두 가지 배웠습니다. 역방향 바이어스가 인가됐을 때 PNZ-밥 다이오드의 주된 역방향 전류는 역포화 전류가 아니라 생성 전류라는 점, 그 다음에 재결합 전류, 순방향 전압이 충분히 크면 재결합 전류는 무시할 수 있다 그랬죠. 이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점차 이렇게 차이가 커집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이제 고수준 주입, 하이 레벨 인젝션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